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조금 배경이 다르죠. 제가 평소에 늘 집에서만 영상을 찍어 왔었는데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식상해 하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바닷가로 나가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혹시 바닷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한번 찍어봤으면 한다. 산에 갔으면 한다. 우주로 갔으면 한다. 지구 한가운데로 들어갔으면 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반영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테이퍼링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금리가 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났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 동월 대비 5.0% 상승했다고 합니다. 원래 시장의 예상치가 4.7%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5.0%가 났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품목을 잘 보면 중고차, 트럭, 가구, 항공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최근에 경제 재개를 조금씩 하면서 렌터카, 호텔 숙박비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주장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코로나 때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올해 물가는 당연히 오르는 거다. 작년 대비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것을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가에 반영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유가입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달에는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높을 수 있다. 그때는 마이너스 유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 봐라. 작년 5월달은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5월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는 조금 꺾여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가를 까보니까 5월달에도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저효과를 분해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21년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파란색으로 음영친 부분이 기저효과 부분이고 나머지 회색 부분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5월달 물가 상승률을 잘 보시면은 기저효과분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경기 회복, 수요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그냥 지난달 대비 이번 달이 몇 프로 올랐는지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체크해 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마이너스를 찍었겠죠. 그리고 나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회복되는 척 하다가 작년 8월, 9월, 10월 이때 화살표 친 부분처럼 조금씩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 맞다면 작년 8, 9, 10월 이때처럼 지금도 물가 상승률이 꺾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월 대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0.6%로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이라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연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 틀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물가가 꾸준히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는 매우 좋아지고 있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라 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달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이고 아래쪽이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점선친 5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직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미국 경제가 지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연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초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 속에서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 경제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는 물가가 고점을 찍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3월 말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3월 말에 올려드렸었던 내용을 잠깐 재탕해 볼게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연준에서는 지금 팁스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인용했었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연준에서 국채 매입 증감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연준에서 팁스, 물가 연동채를 매입하는 증감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에서 그때 왜 물가 연동채를 꾸준히 매입을 했을까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팁스를 매입하면서 팁스 수익률을 낮췄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높였고 이것은 결국 그때 당시 상승하고 있었던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실질금리의 변동폭을 거의 줄였던 것입니다. 즉 연준에서는 꾸준히 돈을 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가 연동체의 수익률을 조작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색 기대 인플레이션과 빨간색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두 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비슷한 논리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죠. 과거 같으면 연준에서 물가 연동채를 마구마구 매입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변동폭을 많이 줄였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그렇게 물가 연동채를 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대로 족족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중순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물가가 좋게 나왔어도 아무리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봅니다. 이 점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신고가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 3266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국채금리가 떨어집니다. 지금의 국채금리 하락은 앞으로 경제 회복세가 꺾였다. 경기 회복세가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으면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성장주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2%, 3%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 지금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만 유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속에는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고 물론 너무 급등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적당히 오르는 식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채금리 하락은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어쨌든 경기가 회복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국채금리 역시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 우리 글로벌 증시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